연구소입니다. 지난밤에 미국 사무부에서 3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죠. 4.9%가 나왔는데 연율입니다. 당초 포유 환율 연구소 약 한 달 전부터 3분기 성장률은 지난 2022년 3월 이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5% 중반까지 인상한 이후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봤지만은 우리 연구소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거다 라고 했는데, 우리 연구소 예상보다 상무부 발표 실적이 더 좋아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시의 악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주택시장, 상업용 부동산이긴 한데, 근데 9월 신규 주택 판매 실적도 예상은 68만 채 정도 되는데 실제는 그보다 10% 정도 많은 74만 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가 넘쳐 흐르는데 왜 주가가 빠지느냐는 거죠. 근데 이 성장률은 미국 평균 성장률이 2% 중반밖에 안 되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했으면 기업 이익도 이제 많이 증가했겠죠.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3분기 성장률이 아주 높다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미국 현지에서는 4% 중반 얘기는 있었고 4% 초반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또 조정을 받았거든요. 또 금리도 오르고. 그렇다면 금리는 이제 성장률이 높아진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고공행진을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뒤늦게 확산되면서 지난 9월 초부터 금리가 급등을 했죠. 문제는 이제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돈이 많이 묶였어요. 미국은 대부분 이제 투자은행인데 주식 투자도 하고 채권 투자도 하는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3분기에는 아주 또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올 거다는 얘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투자 금액이 많았겠죠.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주식 투자는 줄였을 거고, 결국은 채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묶였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묶였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풀리기는 많이 풀렸는데 묶인 돈이 많다라는 거죠. 채권 시장에 다 묶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동성의 문제죠. 우리 정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급은 제로에 우선한다.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는 높은 성장률과 9월 신규주택 판매 실적을 보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모자란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고공행진을 장기화되니까 정권시장도 양극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시장에서도 돈이 묶인 사람이 많아요. 주식시장입니다. 채권 말고 주식시장에서도 돈이 묶인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죠. 제가 에코프로 100만원 할 때,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40만원 이상해서 2차전지 몇 개 종목만 봤는데, 어떤 거래 금액이 물론 한 사람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묶인 돈도 있지만은, 어떤 그때 정확한 금액이 산출은 안 되지만은 한 투자자가 단타하면서 거래 실적까지 포함하면 막 70조 8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시에서도 많은 자금이 묶였어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미국도 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주식 많잖아요. 뭐 자동차에서 대표적이고 할부 금융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니까 자동차 관련 주식 주가가 빠졌겠죠. 또 2차전지 관련 주가도 빠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의 금리 고공행진은 뭐 악재지요. 그러면서 이제 채권 시장에도 돈이 많이 몰렸고 주식 시장도 적지 않은 종목들이 뭐 금리에 부정적 영향을 받으니까 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돈이 묶여버렸다.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실물 경제로 보면 지금까지는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가 망가질까라고 했는데 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3분기 성장률이 4.9%까지 나오니까 또 미국 그 모기지 금리가 30년물입니다. 뭐 7.8%, 9%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이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돈이 어디서 빠져나갔겠어요? 주식에서 돈 번 돈이 신규 주택 시장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런 문제, 실물 경제가 3분기에도 높으면 4분기 예후에도 2021년 1분기처럼 그 2021년 12월 그러니까 4분기가 지나치게 성장률이 높아지면 2022년 1분기 성장률이 둔화되듯이 또 4분기 올해 4분기입니다. 올해 4분기 성장률도 3분기가 이래 높으면 조금 낮아지겠죠. 그것도 이제 정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4년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그 다음에 금리가 고공행진을 한다면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조정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떤 구독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미국 GDP 성장률 3분기 성장 그렇게 높다고 지금 본다면 지금 미국이나 일본 주식에 투자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기다려 보자라고 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묶였다.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모두 묶였다. 금리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을 때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돈이 이동하지만은 최근에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금리가 급등해 버렸단 말이죠. 약 한 1% 오르면 10년물은 단기에 거의 10% 가격이 내리잖아요. 그럼 채권 투자에서 엄청 투자 손실이 생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국제 유동성이 이제 굉장히 부족하다. 그 묶인 돈은 유동성이라고 볼 수 없죠. 그죠? 유동성이란 현금화가 쉬운 건데 그 금리 시장, 즉 채권 시장에서 돈이 묶여버리면 유동성이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수급은 제로에 우선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며칠 전에 투자 의사를 물은 구독자분한테 기다려보자 한 이유인데,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호재는 어떻게 보면 큰 호재지요. 제일 큰 호재지 이게요. 왜냐면 기업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악재라고 생각했던 주택시장까지 호재가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그런데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더군다나 그 4분기는 그 배당 투자도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024년에 대비한 투자 전략도 수립해요.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죠. 또 돈이 투자 금액이 많고 여유 자금이 많은 사람도 내년에 대비한 뭐 투자 전략을 마련하겠죠. 그러다 보니 시기적으로도 배당 투자하고 맞물리고, 그 다음에 그 내년에 투자 전략하고도 맞물리고, 돈은 다 묶여가 있고, 그럼 기업 이익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 실물 경제가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5% 중반까지 상승한 그 시점에 7, 8, 9월이면 거의 다 5% 되었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이니까 앞으로 금리의 인상에 소극적이라면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이 시장금리 고공행진이 장기화될 것 같다. 그러면 돈이 장기가 묶인다는 거예요. 또 금리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기업도 증가하겠죠. 자동차, 2차전지.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너무 이제 2차전지 주가가 빠지니까 주요한 내용은 그래요. 에코프로도 2차전지 생산업체고, 그런데 중국의 BYD나 CATL도 2차전지 생산업체인데 그 중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을 비교하면 한국 주식 주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CATL하고 그 에코프로하고 보면 PR이 보면 그 에코프로는 지난 2분기 3분기 그것도 정권에서 추정치인데 주가 80만원에서 100만원 할 때 거의 200배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CATL은 20배밖에 안 돼요. BID도 그 정도고. 그러니까 그 자전지 시장에서 그 판매량도 많고 시장 점유율도 높은 중국 업체 주가는 한국 주가의 10분의 1이에요. PR 기준으로. 근데 한국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에코프로 같은 것이 중국 기업 영업실적 PR과 비교하면 아직도 50% 이상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가가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그 중국 주식과 같은 동종업종은 가격대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날 수가 없다. 일시적으로는 테마성 성격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중국 주식이 오르든지 아니면 한국 주식이 빠질 거다. 근데 중국 CATL하고 BID PR이 주가 수익률입니다. 20배이기 때문에 한국 에코프로 등도 20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동차 회사들도 현대차의 경우 지금 주가가 20만원 안팎이거든요. 그거와 비교하면 에코프로가 현대자동차보다 주가가 높아야 된다는 논리를 설명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내 2차전지는 주가가 많이 내리기는 했지만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LG 생활건강 다 아시죠? 2021년도 주가가 아주 나쁠 때 지수가 그죠? 전반적으로 170만원, 180만원 했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하는 이 시각에 30만원 초반 되거든요. 오늘 10한 8, 9% 내리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주가는 그 거품이 발생하면 반드시 장기적으로 적정 주가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2차전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에코프로를 제가 50만원은 뭐 내년까지고 한 2년으로 잡으면 뭐 20만원 쪽으로 뭐 하락할 가능성이 오히려 상승 가능성보다 높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뭐 등락은 있겠죠. 기술적 반등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큰 방향은 적정 주가 수준에 수렴할 것이다. 즉 영업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 수준에 수렴할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 전략은 지금도 영업 실적 중심으로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